저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곳에서도 식사해봤지만 손흥민이 우리를 데려간 식사는 정말 기립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식사였어요. 반더벤은 손흥민이 런던으로 돌아와 토트넘 팀 전체를 그가 고향의 자랑이라고 부르는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던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끼 식사였지만 테이블 위에 놀라운 침묵을 만들고 나서 찬사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팀 전체가 음식을 넘어서는 결속 의식을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어째서 어린 센터백이 그토록 감동했을까요? 왜 한 저녁 식사가 라커룸에서 계속 회자되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이 평범해 보이는 선택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스포킹TV와 함께 알아보시죠. 손흥민이 런던으로 돌아온 시점은 토트넘이 아주 독특한 감정 상태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3대0 승리로 압박을 덜었지만 긴장된 나날들 이후 라커룸에는 여전히 균열이 남아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떠있는 듯했죠. 그러다가 손흥민이 훈련장에 등장했을 때 그의 익숙한 미소는 훈련장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선언도 과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모든 시선이 변했습니다. 반더벤은 손흥민을 보자마자 이건 단순한 전 주장 방문이 아니야. 우리가 여전히 나침반으로 삼는 사람이다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티스 텔은 전화를 내려놓고 시몬스는 일어나 인사했으며 로메로나 히샬리송 같은 베테랑 선수들은 가족을 만난 듯 손흥민을 껴안았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가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선수가 10년을 걸쳐 쌓아야 하는 것이며 손흥민은 진정성으로 그걸 이뤄냈습니다. 그 후 몇 분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손흥민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주 평범한 듯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하지만 축구계에서 시간이 금보다 귀하고 모든 활동이 엄격한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곳에서 그 초대는 마치 군대를 소집하는 신호처럼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무도 어디서 먹을지 묻지 않았고 개인 일정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처럼 가벼운 초대가 한 팀 전체를 이끌었던 것이죠. 반더벤은 처음에 전형적인 전 주장과의 간단한 만남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들어와 오늘 저녁 진국당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많은 토트넘 선수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런던의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진국당이 하나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홀본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한국의 혼을 대표하는 요리만을 제공하는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손흥민은 과시를 위해 화려한 장소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들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반더벤은 팀이 그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두운 나무 인테리어, 부드러운 노란 조명, 방 안에 가득한 솥뼈 국물 냄새, 그 냄새를 맡자마자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집의 냄새야라고 손흥민은 반더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직원들에게 메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일어나 주방장과 상의했습니다. 주방장 역시 손흥민의 오랜 팬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진짜 한국이다라고 부르는 메뉴 목록을 가지고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요리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왕실 스타일의 소갈비찜으로 최고급 고기를 배, 마늘, 전통 간장과 함께 6시간 이상 푹 끓인 요리입니다. 진국당의 갈비찜 한 냄비 가격은 메이페어의 A5 스테이크와 맞먹지만 선수들을 놀라게 한 것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조용히 만든 것은 바로 맛이었습니다. 젓가락만 대도 살이 부드럽게 떨어졌고 배의 단맛이 발효 간장의 깊은 맛과 어우러졌습니다. 반더벤은 토트넘 팀이 음식 앞에서 그렇게 조용해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육회, 배와 섞은 생고기였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시도하기 망설였지만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그들은 시도했고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고기가 이렇게 섬세할 줄은 몰랐다고 반더벤은 회상했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삼계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항상 피곤할 때 먹는 음식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 음식이 한국인의 힘과 인내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뢰를 되찾고 있는 토트넘 팀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텔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왜 그가 항상 끝까지 뛰는지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과일 빙수였습니다. 손흥민이 안 먹을 수 없는 디저트라고 했습니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빙수가 나오자 시몬스는 거의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디저트인가? 예술 작품인가? 식사 중에 반더벤은 손흥민이 자신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LAFC에서의 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가족이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로메로가 손흥민에게 런던이 그리워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손흥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더 그리워.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각자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간직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반더벤은 이 식사가 손흥민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인생 최고의 식사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형제를 가진 듯한 느낌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값비싼 음식에서부터 손흥민이 식탁에서 한마디까지 이 모든 것이 토트넘 팀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을 떠나 다른 대륙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단 몇 분 만에 라커룸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반더벤이 말한 부드러운 권위를 봐야 합니다. 이는 직책이나 주장 완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경에서 오는 힘입니다. 반더벤은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손흥민이 자신이 만난 모든 대형 선수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지만 손흥민의 말은 항상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경청하게 만듭니다. 손흥민이 런던에서 뛰던 시절 텔, 우도기, 시몬스 같은 젊은 선수들은 항상 그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손흥민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이끌림을 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LAFC로 간 후 그는 반더벤의 말대로 전술적 공백이 아닌 정신적 공백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에는 여전히 훌륭한 선수들이 있지만 손흥민처럼 단지 미소로 라커룸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런던 방문에서 손흥민은 어떤 선언도 큰 행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라커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고 선수들은 손흥민을 마치 중심이 제자리를 찾은 듯 바라봤습니다. 반더벤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주장들은 뛰어나서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국당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연결의 의식과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팀에게 그들의 정신이 무엇으로 세워졌는지를 상기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정직함, 친절함, 그리고 일에 대한 진지함. 그래서 반더벤에 따르면 선수들은 손흥민을 팀을 떠난 사람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여전히 토트넘의 구조 일부로 느끼며 그가 MLS에서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영국에서 10년 넘게 활약하는 동안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에 대한 언론의 거의 절대적인 존경입니다. 인생 최고의 식사 이야기가 인터뷰 후 몇 시간 만에 퍼지자 영국 언론은 이를 단순한 가십이 아닌 손흥민의 영향력을 또 한 번 증명하는 사례로 다루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특히 토트넘에 대해 까다롭습니다. 토트넘은 불안정한 경기력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을 언급할 때는 다른 어조로 말합니다. 스탠다드의 한 기자는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났지만 토트넘은 결코 손흥민을 떠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BBC는 팀 전체가 문화적인 식사 자리에 함께 앉은 것이야말로 스퍼스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춘 처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커룸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은 후 이러한 결속 요소가 전술 회의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스퍼스의 긍정적인 정신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MLS에서 돌아온 전 주장이 라커룸을 즉시 따뜻하게 만든 것이 모든 연설보다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팀이 여전히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 영혼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국 기자들은 손흥민이 팀을 한국 식당으로 데려간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문화적 순간이라고 부르며 토트넘이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의 정신적 유산의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크스포츠의 한 평론가는 만약 한 끼 식사가 스퍼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손흥민이 초대한 식사일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거나 다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과 추억으로 이끈 한 끼 식사로 팀 전체를 다시 결속의 궤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더벤이 그것을 인생 최고의 식사라고 부를 때 그는 단순히 맛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제, 리더, 그리고 토트넘이 항상 필요로 하는 상징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독점적인 이야기,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스포킹TV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주세요. 스포킹TV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